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 데이터 시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치료 활동을 하시는 분이나 학교에서 이제 아이의 행동이나 교육을 하시는 분들, 제가 슈퍼비전을 해줄 때 이 데이터 시트 작성 방법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내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터 시트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하게 들어가려고 하고요. 오늘이 끝이 아니라 이 안에서 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추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시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아이의 발달이나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설정한 프로그램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 시트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나면은,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겠죠. 그 경향을 파악해 보면은 지금 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고 있다. 그리고 경향적으로 발달이 적절히 잘 되고 있다. 학습이 잘 되고 있다. 이런 기준에 결정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이 데이터 시트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걸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초반에 이 데이터 시트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을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 데이터 시트 작성하는 방법이 조금만 몸에 익으면은 이후에 오히려 이 데이터 시트는 나의 교육 방향과 그리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진행할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제가 슈퍼비전 해줄 때 선생님들도 초반에는 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다가 이후에 이 데이터 시트가 얼마나 좋고 이걸 왜 꼭 해야 되는지를 알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시트 작성은 ABA 치료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마 ABA 치료를 하는데 이런 데이터에 대한 기반이 없다. 그리고 그래프, 프로그램 이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마 제대로 된 ABA 치료를 하고 있는 곳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이나 이 데이터 시트는 ABA의 특성을 잘 알려주는 중요한 도구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 시트 작성 방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 고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양식을 기반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정석으로 만들어진 양식은 아닙니다. 데이터 시트도 기본 양식의 틀은 있지만은 각 기관에 맞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기본 틀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추기는 좋은데요. 결국에는 이 데이터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이후에는 고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바로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틀이 있으면 좋으니까 제가 그 틀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보통 두 가지 양식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 많게는 세 가지, 네 가지 양식을 쓰고 있습니다. 큰 틀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데이터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기 목표, 자, 우리가 LTO 템플릿, 프로그램 시트, 제가 C퍽에서 프로그램 이야기할 때 그 작성하는 거 있었죠. 그 작성된 내용들이 이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한 개씩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한 장에 하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 4개의 프로그램이 한 곳에 동시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5개의 프로그램, 그리고 6개의 프로그램, 때로는 3개만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하나의 행동이나 특정 하나의 프로그램을 조금은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때는 이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마 치료실 현장에서는 이런 보통 4개, 5개, 6개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각 영역에 맞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시트에 이렇게 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단기 목표를. 그리고 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때로는 P, 때로는 NR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형광펜을 칠하는 거는 제가 주로 쓰는 방식이긴 한데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나중에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하는 방식 위주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은 그날에 했던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초록색은 7월 4일 날 이렇게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노란색은 7월 8일 날. 보통은 이게 다 마감이 되고 그리고 이게 7월 8일만 이렇게 기입을 하거든요. 이날도 마지막 기입된 날 7월 29일만 이렇게 기입을 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그날 컨디션, 시행 횟수가 보통 보면은 컨디션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색깔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특별히 많은 날, 이런 날은 뭔가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은가를 이렇게 메모를 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날짜마다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예, 그거는 이제 기준 틀이 다 있기 때문에 나름의 처음에는 정석대로 하다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걸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조금 더 간결하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여기도 날짜별로 이렇게 형광펜을 칠했고요. 이렇게 데이트를 계속 측정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야 우리가 이거 하나에 17, 19, 16, 19 이게 하나의 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후에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경향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이 기반이 돼야 현재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 발달, 학습, 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향을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동이 지금 잘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있는데요. 발달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앞으로의 내용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결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측정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부모님하고 상담을 할 때도 그날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이후에 이 자료를 가지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파악이 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그날 만약에 아동이 한 5명 정도가 온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거 5장만 이렇게 하고 볼펜을 이렇게 끼워서 강아지 박스하고 그리고 이제 교재 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실에 배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선생님이 바구니로 정리를 해서 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아동의 그날 하는 숫자만큼 이 데이터 시트지가 미리 정해져 있고 하면은 우리가 아동이 올 때 미리 이 데이터 시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서 바로 수업에 들어갈 때도 앞에 이어서 연달아 그렇게 해야 우리가 유관이 있겠죠. 연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반이 없을 때 전에는 잘했었나? 전에는 어떻게 했었지? 이런 방식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거 해볼까? 체계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전에 했던 거에 대해 바탕을 하고 어떻게 결단을 내리고 어느 만큼 했을 때 우리는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야 되는지를 미리 작성을 해야 그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오늘 해보고 내일 해보고 하니까 이제 좀 잘하는 것 같아. 다음에는 다른 거 해봐야지. 이런 기준은 어찌 보면 치료사나 교사의 주관성에 의해서는 맞겠지만은 객관적인 기준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좀 의구심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측정하고 지나가면은 100%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어느 기준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ABA를 전문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 데이터 시트는 기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 시트는 왜 작성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에 제가 데이터 시트 예시를 보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린 건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한 개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오늘 어떤 걸 하지 예측은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준비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시트에 따라서 그래프를 작성하게 되면은 달성한 목표가 있고 해야 되는 게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시트에 맞는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구니를 통해서 준비를 하든 교구장을 통해서 준비를 하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리고 오늘은 이걸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선생님도 미리 이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학생의 반응을 즉시 측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학생이 이후에 잘했나 못했나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파악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기록을 하면은 정반응과 오반응, 때로는 뭐 잘한 부분 이런 부분 기준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즉시 체크를 하면은 오히려 그거는 정확한 우리가 데이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후에 몇 번 했더라, 그때 이래 했었나? 라는 것보다는 즉시 측정하면 그걸 보고 나서 이때는 이렇게 했어요 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아동에 맞게 많이 준비할 거예요. 행동 중지할 때는 대체 행동 만들 때도 준비할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TT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계속적인 이제 우리가 DTT 런 유닛을 계속 날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몇 번 시행을 했는데 계속해서 실패가 나온다 라고 해서 결단을 내리기도 하는데 ABA에서 생각하는 어느 정도 이 데이터가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나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자체의 프로그램이 학생에게 맞지 않다, 때로는 이 목적이 학생에게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학생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잘못되지는 않았는가, 안 그러면 내가 제시하는 방식이 뭔가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학생이 지금 이걸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이 되지 않는 건 아닐까, 최근에 변화는 없을까 라는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다시 학생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해야 되거든요. 맞지 않는 것을 아니야 맞을 거야 라고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데이터적으로 측정을 했을 때 맞지 않다라는 결론, 그 때로는 슈퍼바이저와 같이 이야기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한번 고민해서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라는 그 결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 데이터 시트 작성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향을 알아보는 그래프 작성의 기초 자료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20번 정도 한다, 10번 정도 한다. 자, 이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제가 DTT에서도 이야기했듯이 20번의 이런 시행이 있는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20번 시행했어 가지고 거기에서 10번을 했다, 4번을 했다, 16번 했다, 안 그러면 19번, 20번 했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바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점을 찍으면은 그래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죠. 그렇게 이 점을 찍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느냐? 이 데이터 시트에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또 그래프를 보고 나서 결단을 내리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정반응하고 오반응 뿐만 아니라 그날의 시행 횟수를 알 수 있다. 이건 제가 보통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기존의 데이터 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횟수를 보는 데이터 시트도 있는데 기본 이제 20번 하고 나면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으로 해서 마지막 결정된 날짜에 대해서 좀 시행과 경향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날 이렇게 형광색으로 조금 칠하는 노력만 좀 한다면은 어떤 날은 조금 한 10번을 했는데 어떤 날은 5번밖에 못했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뿐만 아니라 왜 시행이 적었을까 라고 하면은 집중이 조금 덜 된 것 같다, 또는 다른 변수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나고 나서 평가할 때 이걸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특정 요일에 주로 그러네 하면은 그때 프로그램을 조금 더 고민해 볼 수 있겠죠. 항상 월요일이 조금 그렇다라고 하면은 월요일에 또 다른 변화를 우리가 조금 해야 되진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이 데이터 시트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 공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어떤 경우에는 한 프로그램을 일반화를 위해서 두 선생님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학생이 잘하던가요? 오늘 잘했어요. 그럼 저도 한번 해볼게요. 오늘 별로 못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기준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은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를 10번 시행한 데이터를 그대로 넘기고 나서 다음 시행한 선생님이 나머지 10번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데이터의 기록을 정확하게 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신뢰도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그게 이제 좀 신뢰도가 괜찮다는 전제 하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 진행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날에 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월요일은 A 선생님하고 하는데 화요일은 B 선생님하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데이터를 보여주면은 월요일에 A 선생님하고 이렇게 했구나. 자, 오늘 B도 B 선생님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서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있고 학생의 반응이 어떤 거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실제적인 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이 데이트 시트 이 양식을 이제 가져왔고요. 제가 여러 가지 양식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학생 이름하고 프로그램 넣는 거 해가지고, 이거는, 강동선 ABA 연구소를 할 때 주로 진행했던 양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미리 칸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영역까지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한글로 작성하기도 하고요. 이 양식을 뽑고 나서 수기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선생님들이 가장 편하신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수기는 빨리 진행이 되면은 다음 목표를 그대로 빨리 적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장점이 있고, 한글로 하면은 기존의 한글 워드에 좀 익숙한 분들은 미리 프로그램을 잘 작성해가지고 준비하고 나서 나머지는 다 수정 보완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뭐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는 앞에하고 좀 다르게 이 영역을 미리, 자, 우리가 ABA 치료를 이렇게 할 때는, 자, 우리가 언어 행동적인 부분, 여기서 나눠지지만은 청자 행동, 뭐 하자 행동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강화제 군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학습과 관련된 부분, 그 모방, 소근육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어요. 그 어떤 영역이 있는지를 우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걸 또 넣음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준이 있다고 했죠. 촉구를 어떤 거 쓸 건지. 만약에 교정 피드백을 할 때 우리는 일반화된 촉진을 하기도 하고, 이제 신체적 촉구,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부분 신체적 모델링 촉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걸 내가 쓸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적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정해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준이라는 거는 뭐냐, 어떤 프로그램은 80% 이회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프로그램을 단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나는 20번 시행에 16번 이상 나오는 것이 2번 이상이 나오면은 이거는 다음 단기 목표로 넘어갈 거다라는 것을 미리 적어 놓으면 더 낫겠죠. 어차피 이제 LTO 템플릿하고 프로그램 시트에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데이터 시트에 다시 한번 표기함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2번 다 시행했는데 세 번째 또 하고 있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걸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미리 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했지만은 그 가르치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에게 맞는 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걸 쓰진 않거든요. 좀 앞에 있는 부분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건 이제 하는 방식,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 그리고 프로그램 시트하고 LTO 템플릿하고의 연계성을 보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존에 이제 뭐 카바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의 시트도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학생의 이름은 이제 당연히 알겠죠. 나에게 지금 이제 이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이제 학생의 이름, 뭐 예를 들어서 동선이가 이걸 한다면 강동선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고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이 하나의 시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한 과정이면 프로그램명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착석에 대해서만 내가 주기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그 STO에다가 착석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놓고 나서요, 주기적으로 측정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한 번에 하나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4가지, 5가지, 6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학생이 반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의점이란 게 있습니다. 왜? DTT 자료를 보면은 런유닛 ABC를 던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여러 가지 주의 집중을 시키는 면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주의 집중을 시킬 때 내가 고려할 점이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 아동의 행동이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고려해야 될 점을 미리 적어 놓으면은 나는 알고 있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때도 이게 미리 우리가 이걸 예측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예시를 한번 보시면요. 3초 이내의 반응과 네라는 대답을 눈을 마주치며 진행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느냐? 보통 반응성이 3초 이내에 이렇게 반응하는 걸 DTT에서는 기준으로 하기도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호명이 본래 잘 되는데 프로그램 할 때도 호명을 그냥 같이 넣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시작하진 않잖아요. 동서나 이름을 불러본다든지, 자, 여기 봐, 이렇게 한다든지, 뭔가 할 겁니다. 이건 주의 집중을 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자, 우리가 3초 이내에 내가 불렀을 때, 이 네라는 반응을 하고, 내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이제 프로그램을 시행할 거야. 라는 걸, 여기에 미리 적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DTT, 런 유닛을 던질 때도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걸 고려해서 계속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실 그룹 상황에서 호명 반응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호명 반응을 적고 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자, 우리가 영역별로 나눈다 했죠. 아까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데이터 시트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일성 인식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색에 대해서 포인팅을 하는데, 단기 목표로 빨강색, 초록색, 노란색을 포인팅 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LTO 템플릿하고 프로그램 시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단기 목표를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한 개 넣고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이제 블록 모방에 대한 LTO 템플릿 프로그램 시트가 있을 건데 그 중에 단기 목표가 뭐 5가지든 10가지든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한 가지를 5가지 블록 모방하는 걸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트에 5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LTO 템플릿도 5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네, 한 가지를 뭐 단기 목표를 1, 2, 3, 4, 5 적는 게 아니고요. 각 프로그램에 있는 것을 각 단기 목표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돼요. 자, 청자 행동에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한 가지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화제 군에서 제가 하나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화자 행동에서 텍트를 가져와서 가위, 신발, 모자 이렇게 명명하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아까 자 데이터 시트 우리 뒤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볼펜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가서 자 처음에 자 빨간색 자 초록색 이렇게 포인팅 하는 거 프로그램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한번 5번 6번 이렇게 시행을 하고요. 그래서 자 오 잘했어 이제 블록 모방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고 블록 모방을 또 이제 뭐 3번 4번 5번 또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청자 행동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자 컵 돌려가지고 시선 추적하기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물에 텍트 하는 거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함을 해가지고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거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또 하고 많이 진행하시다 보면은 보통 40분 수업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번 정도 이렇게 자 동일성 인식 한번 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가고 나서 또 한번 이렇게 순환해서 돌아가면은 보통 한 40분 정도가 좀 맞아지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뭐 수업하시는 분들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순환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날 이제 아동에 따라서 이거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추진하려고 할 때 고확률 요구 연속이라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하면은 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먼저 하고 다음을 해야 될지를 계획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나누는데도 다 행동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입해가지고, 자, 목표가 있는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 다르게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기록하는 방법이 아마 있을 겁니다. 프로그램 A, B, C라는 런 유닛을 한번 던질 겁니다. 자, 그걸 한번 시행할 때 처음 시행하면 역적이겠죠. 여기에서 이제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정반응, 제대로 반응을 했다라고 할 때는 플러스입니다. 오반응을 하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촉구를 통해서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P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몇 번을 부르거나 안 그러면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반응 자체를 안 한다. 집중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자, NR이라고 이렇게 자, 무반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표현하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거는 제 유튜브 강의 영상 중에서
DTT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라는 강의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걸 조금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하루에 이걸 20번을 꼭 해야 되느냐? 하루에 다 못 채우면 여기서 끝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만큼 끝냈는데 다음날 여기부터 하는, 여기 기록이 없고요. 여기부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루에 이 정도 했으면요. 다음에는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달성됐던 부분을 그래프 달성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어요? 이만큼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만큼을 형광펜으로 칠한다고 했죠. 색칠을. 그러고 나서 그 날짜도 같이 적는다고 했습니다. 이건 제 방식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연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첫날에 이만큼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하고 이만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오류입니다. 자, 조금 더 표시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여기서 시작하고 이거는 여기서 시작할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어서 계속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시행 횟수는 다를 수도 있어요. 꼭 오늘 이거 5번, 이거 5번, 이거 5번, 이거 5번 이렇게 꼭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아이에 따라서 어떤 거는 10번, 어떤 거는 5번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나면은 14번 플러스가 나왔고 촉구 반응은 한 번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자, 저는 다른 날짜도 했는데 기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20번째 했던 이 플러스가 나왔던 날짜 있죠. 마지막 끝난 날짜. 이 날짜를 원래 적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도 이 날짜를 하고 14에다가 점을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도 보면은 자, 여기에 17번 8월 10일 날 그래 됐다는 거고 자, 13번 8월 7일 날 이런 식으로 마지막 달성된 날짜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각각 달성 날짜가 다 틀리죠. 시행한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는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앞에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날짜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아마 보시면은 될 것 같고 그리고 교실 그룹 상황에서의 호명 반응이 있잖아요. 아까는 프로그램을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불렀을 때 네라고 대답을 하며 부른 사람을 볼 수 있다. 호명 반응입니다. 자, 이 정도 계속 진행을 했고 8월 8일 날 이게 달성이 됐고 8월 10일 날 이만큼이 달성이 됐고 계속 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목표를 잡은 거에 따라서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번 해보다 보고 또 이 영상 보고 하다 보면 저걸 왜 저렇게 기록했구나 라는 걸 조금 더 이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영상도 올리겠지만은 이 영상을 조금 반복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트 시트를 할 때 자주 범하는 오류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슈퍼비전을 해주고 실제 선생님들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피드백을 해줄 때 주로 나타나는 오류를 제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3개에서 6개의 프로그램은 한 번에 같이 시행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그룹 상황에서는 한 가지만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5개의 프로그램을 할 건데 한 장에다 하지 않고 첫 번째 한 장에다는 첫 번째 프로그램, 또 두 번째 한 장 새로운 장을 가져와서 두 번째 프로그램, 또 세 번째에서 한 개의 데이터 기록하고 나서 다음 프로그램 하면 그날 하는 건데도 그걸 위로 올리고 나서 다음 데이터 시트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조금 효과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틀리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하나의 시트에다가 적절하게 우리가 단기 목표를 배분해서 바로 측정하면은 따로 넘기는 수고로움이 없이 그리고 전체 프로그램을 한 번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번의 시행이 끝났을 때 횟수와 그 날짜를 기록하게 된다는 거 아까 보여드렸죠. 20번 다 했을 때 몇 번의 정반응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날짜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3P2-를 기억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무엇이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은 무조건 플러스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마이너스가 나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면은 제가 말했죠. 이거는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해봐야 되는 건 뭐냐. 마이너스가 연속해서 이게 프로그램을 ABC 런 유닛을 던졌는데 연속해서 두 번을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도 동일하게 또 진행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2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촉구를 해줘야 돼요. 촉구는 뭐냐? 촉구 반응을 줘가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P도 결국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예요. P로 해서 작성하는데 결국에는 플러스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두 번 연속이 나올 때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나왔는데 다음 플러스 나오면은 P를 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마이너스가 두 번 연속으로 나오면 촉구 반응을 주고요. 그리고 촉구하고 다음에 정반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촉구를 예를 들어서 3번 연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촉구를 4번 연속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촉구를 3번 주고 나서는 그냥 일반적인 시행을 또 하셔야 돼요. 그게 또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요. 또 마이너스 나오면은 다음에는 또 P, 촉구, 촉구, 촉구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촉구 3번 했는데 플러스가 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또 기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P는 3번, 그리고 마이너스는 2번 이렇게 연속해서 여기까지만 하지 그 이상은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억하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행동의 원리 중에 하나거든요.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앞에 거 보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10번 정도의 시행에서 계속해서 플러스 반응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이걸 목표로 잡았지만은 이 아동이 본래 할 수 있는 거였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굳이 20번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10번까지 하고 결정을 내리고 여기서 10번 정도에도 그래프는 그릴 수 있거든요. 결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의 집중을 시키는 시간, 약 3초 정도 되죠. 측정하고 주의 집중 자체가 되지 않아 시행이 되지 않는 것은 무반응으로 NR로 기록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STO의 기록이 다 차면 빈 여백을 활용해서 계속 기록해도 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각각 시행하다 보면 제가 하루에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느린 것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나머지에 조금 여백이 있으면은 한 프로그램을 내가 정한 게 있는데 다 찼다고 다음 장으로 무조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빈 여백에다가 그 다시 STO를 위에다 적고 나서 기록을 이어나가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정한 수의 기록이 차면은 이제 거의 다 찬 것 같아. 다음에 하려고 하면은 오늘 이거 진행하면은 아동이 평소에 반응하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오늘 다 찰 것 같은데 새로운 종이를 준비를 할까? 뒤에다가 이어서 놔둘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냐? 우리가 칸이 줄로 하면은 20개 할 수 있는 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10개를 시행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다음 장에 첫 번째다가 10개를 미리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어서 이게 계속 기록하면 되겠죠.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오류라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자, 한 번에 3개에서 6개, 여기는 5개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자, 여기 잘 보시면 마이너스가 그냥 있을 때는 플러스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데 마이너스가 2번 연속해서 나왔다 라고 하면은 촉구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나오면은 계속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2번 나오고 P가 있으면은 P를 3번 하고 나면은 또 P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든 다음에 플러스가 나오든 그냥 일반 반응을 하고 했는데 또 마이너스가 2번 나왔어. 그럼 또 P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잘 생각하시라는 거고, 그리고 반응을 하지 않을 때는 NR로 이렇게 표시한다 라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0번 시행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정반응 횟수, P 반응, 그 날짜를 이렇게 기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또 이건 이만큼 만약에 했다,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다른 종이를 또 다시 가져와야 되나, 그게 아니라 이 부분에 있는 걸, 자, 여기에다가, 여기는 많이 프로그램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남을 것 같아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줄을 긋든지 해서 이 목표를 위에다 간단하게 이어서 적어 주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줄을 긋는지 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더 데이터를 기록해도 됩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고 기록이 되고 나면 데이터 시트는 이후에는 우리가 그냥 처리를 해도 되거든요. 없애도 된다는 뜻이에요. 기록해도 되고요.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결국에 이건 뭐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서 나에게 가장 수월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정도 했어요. 아, 다음에 넘어갈 것 같은데 하면은 자, 이 정도 기록한 부분 있죠.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다음에 이거 계속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다음 여백이 있겠죠. 여백에는 이만큼을 여기에다 기록하고 계속 이제 이어지면 그때는 여백이니까 계속 이어나가면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아까 범하기 쉬운 오류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데이터 시트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렸는데요. 아마 처음 작성하실 때는 많이 까다롭고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데이터 시트는 ABA 치료에서는 정말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 그리고 이후에 익숙해지면은 선생님들 프로그램 진행할 때 조금 더 타당성을 올릴 수 있고, 그리고 뭐 부모님 상담을 하거나 다른데 컨설팅을 받을 때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고 반복해서 시청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조금 궁금해 할 수 있는 데이터 시트 작성법에 대해서는 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